안녕,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내 목소리는 잘 들리죠? 어제, 엊그제 그 몽골 사막 황사가 음, 지나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몽골에다가 또 많이 나무를 심어주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뭐 어느 세월에 그 넓은 땅에다 다 나무를 심겠어요. 근데 아주 오래전서부터 열심히 나무를 심어주고 있더라고요. 참 보이지 않게 나라를 위해서 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 우리 삶을 살아가기도 버겁잖아요. 음, 근데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아주 오래전서부터 인류와 지구와 국가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로지 그냥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서 온 인류를 위해서 만화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뭐 우리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소시민도. 자, 여러분들은 뭐 별일 없었나요? 잘 지냈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오랜만에 조금 전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포스의 흐름만 잠깐 봤어요. 근데 잘 그리더라고요. 잘 그래요. 그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게 다른 친구들도 늘 마찬가지지만 크로키를 할 때는 이렇게 운동감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잘 봐요. 근데 캐릭터만 그리면 그냥 껍데기만 그린다는 거죠. 머리카락하고 옷주름만 그냥 따라 그리다 보니까 안에 있는 그 본질 자체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 근육이나 그 운동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러스트를 그리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일러스트를 할 때는 그냥 모양만 그린다라는 거죠.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포스, 그러니까 힘, 단순히 그냥 힘이 아니라요. 그 힘을 왜 줬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 이유가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모양을 그리다 보니까 테크닉이나 여러 가지 그 묘사하는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참 뛰어난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많이 아쉽다. 화면 구성에 대한 뭐 미장센은 뭐 물론이거니와 그죠? 조형적인 조형 미학을 바탕으로 화면 구성을 이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화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캐릭터,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에 소품, 효과, 그렇게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영상에 가면 이제 또 사운드도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벡터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지향성 힘이라고 하는 것들. 색깔에도 힘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채 치료도 하고 이러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 치료 다 하잖아요. 에너지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 여러 가지들이 다 합쳐져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인데 보통 그냥 일본식 그림을 그리다 보면 모양 그리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예쁜 얼굴 일명 전문 용어로 이제 대갈치기만 남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막상 또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잘 그려요. 못 그리지 않는다. 잘 그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뛰어난 재주도 있고 열심히 그동안 또 많이 그렸으니까 잘 그리는 거죠. 그죠? 잘 그린다는 얘기는 그동안 열심히 많이 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포스가 무조건 강한 것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약한 포스가 훨씬 더 그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기를 지금은 어떤 스토리텔링을 담아내고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그냥 모델이 서 있는 그 형태를 그냥 따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굳이 뭐 스토리나 뭐 그런 이런 걸 얘기할 이유는 없고 그냥 무게중심과 비율과 운동감과 뭐 이런 포스의 흐름 이런 거 정도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예요. 오히려 일러스트를 한 거를 보면 아까 그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상당한 테크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생력은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 묘사하는 묘사 능력, 그 표현력에 비해서는 화면 구성이라든지 연출, 장면 연출, 그 연기 연출이 상당히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크로키를 하니까 또 전혀 다르게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그리는데 왜 여기에서는 그렇게 그렸을까를 연출이라는 것이 포스나 스토리가 없다는 거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연출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그 학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광범위해요. 디렉션이라고 하는 감독, 그 연출, 디렉션이라고 하는 게 사전적으로 상당히 종합적인 얘기가 많아서 여기도 보면 하나의 공연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연기, 장치, 의상, 분장, 소도구, 조명, 음악, 효과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공연의 총체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이제 공연에 대한 얘기지만 그거 아니라도 그 어떤 것인지 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날 연출이란 말은 연극이나 무용뿐만이 아니라 영화, 방송국, 뭐 라디오 드라마에서도 프로듀서, 디렉터, 그죠? 디렉터라고 하는 용어와 더불어서 사용되고 있으나 원래는 연극에서 희곡을 그 상연 목적에 따라서 해석하고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하기 위한 예술적이고도 기술적인 조작을 의미하였다. 왜냐하면 그 예술 중에 연극이 가장 오래됐어요. 뭐 제 몇의 예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제 9의 예술 만화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 영화 이렇게 얘기하듯이 역사적으로 그 예전에 그 영화라는 게 있기 전에 연극을 했었기 때문에 그 원래 의미들은 다 그 전에 거기서 발생이 돼서 그런 거지. 의미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은 총체적으로 많은 데 다 그렇게 쓰이죠. 그래서 연출이 독립된 하나의 직능으로서 또는 예술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시작한 것은 서구에서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였었다. 그 전에 어쨌든 무대예술 쪽이었던 건데 다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연출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어서 연극, 방송 따위에서 각본을 바탕으로 배우의 연기, 무대 장치, 의상, 조명, 분장 따위를 종합적으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연출이 아닌 게 없지만 그걸 나눠보자면 움직임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동작 연출이라고 하고 뭐 장면을 만드는 미장센을 만든다고 하면 그 이제 장면 연출이라고 하고
뭐 그런 거죠. 각 분야마다 다 있잖아요. 조명 연출, 뭐 카메라 연출 다. 그래서 그 각 분야마다 다 디렉터, 그러니까 감독이 다 있는 거죠. 그 촬영 감독, 조명 감독, 무대 감독, 의상 감독, 뭐 특수 분장 감독, 뭐 이렇듯이 다 그 디렉션을 하는 각각 분야마다 연출이 다 필요해요.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명칭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냥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정말 진짜 감독이고요. 그 앞에 뭐가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은 그 한 파트만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원화 감독이 따로 있고 카메라 감독이 따로 있고 이제 동화는 동화 작감이라고 하고요. 컬러는 컬러 치프라고 하고 조금 좀 계급이 조금 달라서 그런 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을 또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화는 웹툰은 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만화 쪽은 그냥 작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쪽은 이제 감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이제 뭐 작가 밑에는 어시라고 하는 어시던트죠. 보조. 어시던트의 그 영어를 그냥 어시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시들이 있죠. 뭐 능력이 되면 또 그것도 이제 뭐 작가라고 콘티 작가, 뭐 라인 작가, 뭐 데생 작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들도 이제 분야를 이제 나누면 뭐 콘티만 또 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보통 이제 작가 자체가 뭐 이제 시나리오나 뭐 그 컨셉트나 또는 뭐 캐릭터나 뭐 이런 그런 디자인을 다 하겠지만 그 나머지는 이제 콘티를 하거나 이제 원도 뭐 스케치라고 하는 뭐 다 비슷한 개념을 쓰긴 하는데 조금 좀 다른 게 있어요. 콘티도 텍스트 콘티, 그러니까 그 글자를 가지고 콘티처럼 만들어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출판 만화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나누죠. 거의 상습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뭐 여기 누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보여줘서 뭐 두 명이 뭐 마주하고 있어서 뭐가 싹 내려와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만 해서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말풍선만 이렇게 글자들을 나열해주거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림을 또 안 그리고 그냥 이 말풍선, 글쎄 말풍선이라고 해야 될까? 말풍선은 아니고 그냥 이 칸을 나눠서요. 칸을 나눠서 텍스트만 갖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림은 못 그리고 그냥 장면을 분리만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또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냥 간단하게 앵글만 잡아서 뭐 클로즈업인지 롱샷인지 후리샷인지 그런 정도를 또 잡아주는 작가도 있고 뭐 능력에 따라 다 다르죠 뭐 사람마다. 그래 이렇게 잡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대생 작가라고 하는 인물이든 뭐 하여간 움직이는 요 캐릭터들을 정확하게 대생을 잡는 작가가 또 있고 뭐 배경만 또 따로 그리는 작가도 있고 요즘 워낙 분야를 이렇게 나눠서 만화 웹툰도 분업화 되지 않으면 뭐 웹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주 단순한 그림체가 아니면 좀 어렵죠. 그래서 저도 한 서너 명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가가 있고 뭐 시나리오 작가 따로 있고 이제 어시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기본 셋인데 거기에 이제 더 필요하다는 배경 같은 건 이제 주로 이제 스케치업 같은 걸 주로 많이 쓰잖아요. 정교하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작품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작가, 시나리오 작가, 이게 그림 작가, 글 작가, 그림 작가, 그다음에 이제 뭐 어시, 또 배경 이렇게 해서 적어도 최소 한 세네 명 정도는 있어야 그래야 웹툰을
정말 뭐 일주일에 한 편도 또 작품마다 좀 다르지만 정말 때깔나게 좀 하는 것들은요 한 2주 정도 걸려요. 한 화수 하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데없이 퀄이 높아요. 어떤 때는 정말 또 허무할 때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한 컷 한 컷을 그리는 사람은 정말 날 새가면서 잠 못 자가면서 미친 듯이 그리는데 이 웹툰을 볼 때 웹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핸드폰 이렇게 있으면 주로 한 손으로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잖아요. 이렇게 샥샥샥샥 이렇게. 그 올리는데 그거를 뭐 한참 들여다 보면서 뭐 확대해 가면서 막 야, 머리카락 잘 그렸다 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이 그림을 안 보고 글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림을 본다고 해 봐야 그걸 누가 그거를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 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밀도 있게 보냐고. 그냥 샥샥샥샥 올리죠. 아마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웹툰을 샥샥샥샥 이렇게 올리는 그걸 보고 있으면 아마 손가락 부질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거야. 진짜 허무하죠. 그래서 이 만화 웹툰은 그 스낵 컨텐츠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소모성, 그죠? 소모성 컨텐츠예요. 그냥 일회성으로 잠깐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냥 스치라. 스치는 컨텐츠. 좀. 그런데 그거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일순간, 그것도 막 집중해서 영화관에서 막 영화를 보듯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정말 시간을 내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영화관에 와서 조용히 기다렸다 보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막 시끄럽고 한데 그냥 이어폰 꽂고 그냥 막 음악은 또 딴 거 들어가면서 그냥 샥샥샥샥샥 넘기는 정도의 그런 정말 짧은 순간 그냥 짜투리 시간에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그 일회성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새 가면서 뭐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 한 얘기처럼 뭐 손목 나갔어요, 어깨 나갔어요, 뭐 허리 나갔어요, 뭐 이러잖아요. 다 나가, 다 가출해. 허리, 어깨, 팔, 손목 다 가출하고 없어. 그렇게 그렸는데 결국은 보는 사람은 그냥 샥샥샥샥 이렇게 엄지손가락 하나로 화려한 손놀림으로 넘기죠. 그럴 거 보면 어떨 때 그리기 싫어져요. 내가 왜 이거를 머리카락 하나씩 그리고 있지? 그럴 때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연출이라고 하는 분야가 꽤 많아요. 이제 콘티 연출을 총체적으로 하는 거죠. 대생은 결국 인물에 대한 거니까 결국은 이제 그 연기 연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대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대부분 다 이제 그 캐릭터, 그죠? 그래서 캐릭터는 연기 연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콘티 같은 경우는 이제 장면 연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배경하고 또 다른 게 콘티는 이제 장면 연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 연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토리 텔링이라고 할 수 있죠. 텔링. 왜냐하면 이 콘티는 최초의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이에요. 그 전까지는 텍스트로 있었죠, 그죠? 글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로 요 시나리오 이 텍스트잖아요, 그죠?
이 텍스트로 있었던 것을 최초로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콘티가. 스토리를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컨셉 디자인도 하긴 하는데, 이 텍스트를 텔링을 하기 위해서, 그죠? 텔링. 그러니까 웹툰으로 텔링을 할 것이냐, 또 출판 만화로 텔링을 할 것이냐, 또 애니메이션, 또는 뭐 영화, 뮤지컬, 뭘로 텔링을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전부 다 콘티를 다 짜요. 그러니까 뭐 뮤지컬은 물론이거니와 애니메이션, 영화, 그 게임 뭐 할 거 없이 뭐 콘티를 안 짜는 경우는 없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다 콘티를 다 짜서 할 정도니까. 요즘은 아주 치밀하게 시장 조사를 해서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를 기획안을 철저하게 짜서 해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들 연구하고 고민하고 많이 하죠. 자, 그래서 하여간 연출이라는 얘기가 조금 장황해져서 지금 이제 그 만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제작 과정을 해만 얘기를 좀 한 건데, 애니메이션도 내 하나 또 마찬가지예요. 애니메이션도 일단은 뭐 당연히 시나리오가 있죠.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컨셉 디자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디자인이라고 있는데 조금 달라요. 컨셉 디자인은 전체적인 이제 톤 앤 매너, 톤 그리고 매너. 이제 톤이라고 하는 건 전체 분위기 이야기하는 거고요. 매너는 이제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를 어떤 기법으로 구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주얼에 대한 이제 예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이거를 장황하게 좀 설명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문영님이 연출에 대해서 물어다 보니까 연출이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또 하고 있네. 뭐든지 물어보면 다 답변을 다 하다 보니. 자, 어쨌든 뭐 하던 길에 할게요. 근데 이 모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제 모아놓은 걸 이제 모델 집 또는 이제 모델 팩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델이라고 안에는 캐릭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랍이라고 이제 소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 FX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모델팩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제작진들한테. 만화나 웹툰은 뭐 소규모로 서너 명이 하니까 그냥 그 같은 사무실 안에서 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야, 이거 좀 보고 그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애니메이션은 워낙 많은 인구가 작업을 하죠. 그것도 나라가 다르거나, 그죠? 회사가 다르거나, 또 사무실이 다르거나, 직무,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달라요, 다. 그러니까 워낙 분야가 10대까지가 넘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나라가 다르면 언어 소통도 안 되니까 말도 잘 안 되고, 거기다 회사가 다르면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또 파트가 다른데 가서 말 붙이기도 그렇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통의 문제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은 제일 먼저 이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것까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어쨌든 연출 안에 다 포함이 다 돼요. 뭐 하나만이 아니라 연출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그림만 그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은 사람들, 앞에 이제 원화 감독, 배경 감독, 촬영 감독 그것만 하는 사람이지만, 정작 그냥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 비즈니스 마케팅서부터 뭐 자본 투자를 끌어오는 것서부터 필름 나올 때까지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안 빼놓고 전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모든 걸 다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연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감독은 말 그대로 감독, 디렉터라고 얘기하지만 가끔 TV에서
드라마나 뭐 사극 이런 거 보면 연출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연출, 감독이라고 안 하고 거기 또 연출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뭐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지 않는 이상 그냥 연출자,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인원수로만 따져도 뭐 몇백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제작 파트에서만 보면 뭐 10명 정도, 대여섯 명이 하는 파트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여러 10개, 열대 개가 되는 그 파트별로 다 나눠지고 또 그 시리즈로 가거나 장편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다 이해하고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 대신 어렵지만 끝도 없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죠. 조금 나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그냥 뭐 몇 달 배우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두 달 배우면 다 알겠어. 그러면 진짜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지금도 35년째? 6년째? 모르겠어요. 86년도 1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계속 하는 이유는 그림을 뭐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이제 만화도 하고 일러스트도 하고 뭐 다 하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서 뭐 해도 전문용어로 개갈이 안 나. 뭐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뭐 서류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정해져 있는 일들 같은 경우는 몇 번 해보면 녹아 나잖아요. 길이 트잖아, 그죠? 이런 거는 길이 안 터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스럽죠. 근데 계속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하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디자인도 이것도 연출을 해야죠. 이야기를 담아야 돼서 이 스토리를 캐릭터나 여기에 다 담아내야 돼요. 그 스타일, 톤 앤 매너에 맞춰서. 어렵죠. 단순히 그냥 예쁘게 그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캐릭터, 그 성격, 그 작품의 독창적인 비주얼에 대한 거기에 맞춰서 또 스토리의 배역에 맞춰서 디자인을 또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또 그 내용만 또 담아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뭐냐면 또 여러 가지 제반 조건도 갖춰야 돼요. 디자인을 잘했는데 너무 복잡해. 그럼 제작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작비와 스케줄과 그 스토리텔링과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만 가지고 단순하게 예쁘게만 그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출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스케줄도 봐야지, 예산도 봐야 되지, 그 스토리도 봐야 되지, 이 회사의 여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많은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학생들은 그냥 그림만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레이아웃을 이제 제작이 들어가면 여기 이 앞에도 많이 있어요. 이 앞에도 뭐 사운드 이제 선녹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될 수 있도록 사운드를 대사를 이제 뽑아서 그 대사를 타임 시트, 그러니까 익스포저 시트라고 하는데 익스포저 시트에다가 또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라라고 이제 그 프레임 바이로 타이밍을 또 맞춰주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뭐 레이아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원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화가 있어야 되고, 스캔이 있어야 되고, 선화 있어야 되고, 컬러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효과 있어야 되고요. 요게 이제 이건 제작 파트만 이런 거예요. 저쪽도 가면 또 이제 뭐 배경도 그려야 되고요. 배경도 또 여러 가지 또 나눠서 또 그려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사운드 또 넣어야 되잖아요. 사운드도 이제 또 세 가지 있죠. BGM도 있어야 되고, 다이알로그 후시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운드 이펙트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 그다음 이제 주제곡 이라는 테마곡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여러 가지 곡으로 편곡해서 또 만들어서 또 이걸 가져다가 이제 같이 오면
동영상과 이제 사운드를 넣어서 이제 사운드 믹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운드 믹싱 해서 이제 최종 편집도 하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색 보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후반 작업 해서 출력 해야 되잖아요. 많아요.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있는 것도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한 10대 개의 이 파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시스템적으로 그걸 관리, 통제하고 제어를 해서 일이 정말 순차적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만 관리해주는 또 직원들이 또 따로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다 총괄해서 연출자가, 그 감독이, 그거를 다 컨트롤을 다 해야 돼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맡고 있는 그 연출자들이 있죠. 감독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누군가는 이제 거기는 뭐 감독이라고 붙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제 치프, 체커, 팀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조금씩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걸 총체적으로 전부 다 그거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연출자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좀 장황한 것 같지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출은 전부 다. 그냥 연출은 전부 다. 근데 이제 그 세분화해서 각각 맡은 것들을 나누어서 이제 많은 파트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이제 좀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애니메이션을 알면 뭐 다 알게 되는 거죠. 이 안에 다 포함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에서 본다고 하면 웹툰에서 하는 정도는 움직임을 만들기 전까지예요. 그냥 움직임을 만들기 전까지의 단계라서 애니메이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사실. 그 정도면. 다만 이제 뭐 디테일하게 좀 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애니메이션 디테일한 걸 따지면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디테일하죠. 자, 그래서 하여간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었어요, 사실. 예측도 하지 못했던 질문을 그냥 연출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면 괜찮은데 음성, 연출이 뭐 어려워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뭐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설명한, 디테일하면 안 들어가고요. 전체적인 것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머리를 중심으로요. 머리가 이렇게 여기 무게가 이제 발에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예요. 예.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머리를 중심으로 무게를 잡기 때문에 머리를 잡고 머리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를 딱 보면, 요 발에 실려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렸죠, 그죠? 구부렸으니까 당연히 그 상체가 이렇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이 흉부가 이제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을 내밀어서 이렇게 있죠. 그럼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요?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바로 이 허벅지예요, 그죠? 여기에 대한 무게를 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스가 어디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여기 포스가 여기에 이제 힘이 빡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만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죠. 종아리도 들어가죠. 그래서 힘을 딱 주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자세를 취해보세요. 취해보면 알아요. 딱 취해보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겠냐라고 하면 이 대퇴직근, 그죠? 또는 뒤에 이제 그 반건양근, 이 뒤에 비복근 이런 데 이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꺾었단 말이에요, 발을.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칭이 어디가 돼요? 여기가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머리를 숙였어요. 어디가 스트레칭이 돼요? 여기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포스가 이렇게 흐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힘을 거기다가 주어서 스트레칭 된 부분, 힘이 가해진 부분, 그걸 읽으면 그게 바로 이제 그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머리를 잡았는데 여기의 균형을 보면 여기는 아니잖아요, 발이 여기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이 무게를 이건 조금 너무 뒤로 가 있는 건 사실인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다리가 좀 짧기도 하지만
좀 짧기도 하지만 이 시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쪽으로 이 상체가 앞쪽으로 기울어진 만큼 그죠? 뒤에 발이 뒤로 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요 무게와 요 무게를 잡으려다 보니까 이 무게 중심을 여기다가 가운데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양쪽 무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맞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포스예요. 힘을 어디다 주고 있느냐. 바로 그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안 쓰러지려고. 본능적이잖아요. 사람이 안 쓰러지려고 안 쓰러지려면 무게 중심을 잡아야 되고 무게 중심을 잡으려다 보니 힘을 주게 되고 힘을 주다 보니 어딘가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경직되거나 어딘가에 힘이 빠져서 릴렉스해지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그리면 아주 자연스럽게 멋진 포즈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모양을 그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계속 그 무게중심 잡는 방법은 내 하나 똑같아요. 안 쓰러지고 안정적으로 있기 위해서. 근데 가끔은 안정적으로 있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쓰러질 거거든요. 분명히 이건 쓰러질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사진을 그 움직이는 순간에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움직이는 중간 동작을 그린 거라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 발을 딛고 있으면서 이쪽 발로도 디뎠어요. 그러면 안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무게가 지금 왼쪽으로 좀 쏠려 있어서 나라면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어차피 무게가 쏠릴 거라면 글쎄요,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쭉 뻗어서 이런 포즈를 그릴 것 같아요. 그냥 공중에 탁 떠서 스트레칭 돼서 그냥 발레 하듯이 그냥 쭉 뻗은 이런 포즈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그대로 카피하기보다는 내가 내 그림으로 재해석해 올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이 그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포스만 이해한다면. 자, 이것도 지금 상당히 잘 그렸어요. 얼굴을 중심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만 그리기보다 뒤쪽으로 이제 상체를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 여기 뒤쪽이 이제 팽팽해지고 허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나온 거죠. 무릎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종아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가 이렇게 작동을 한 거예요. S자로 그렇죠? 이렇게 무게 중심 이렇게 잡아서. 그리고 이게 과하게 이렇게 잡은 이런 포스들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과한 포즈가 딱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육안으로 처음에 공부하는 친구들은 금방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파악이. 근데 이 옆에 있는 이거는 좀 일자처럼 보이잖아요. 별로 썩 좋아 보이는 포즈는 아니죠. 그죠? 포즈를 봐도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 정도면 이제 쓰러져야 되는데 이제 안 쓰러지고 있었다면 아마 벽에다가 손을 기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벽에 뭔가 있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안 쓰러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난 이 포즈를 왜 취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 무슨 포즈야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그런 거죠. 가끔 재밌는 사진들도 있어요. 네. 재밌죠. 근데 이제 선을 쓸 때 좀 각을 잡아 쓰기보다는 조금 더 좀 유연하게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렇게 쓰는 게 좋죠. 인체는 각진 데가 없어요. 다리 흐르게 돼 있어서 무르듯이 또 다 S자로 돼 있어요. 직선으로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선부터 먼저 쓸 때 그런 것들을 봐서 어렵죠.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이런 운동감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긴 하나요? 근데 이건 뭔가 좀 불안하죠. 뒤에 저쪽에도 발이 이렇게 있는 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좀 앞으로 좀 쏠려 있어서, 적어도, 삼각형으로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불안한 건데, 하여간 저쪽에 지금 발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운동감은 좀 그렇다, 그런 거죠.